네, 다음은 패널 토의를 위한 기조 발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이즈 체제 그리고 글로컬 대학과 대학 혁신이라는 주제로 서정대학교의 조은 부총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은 교수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인데요. 20분 동안. 그래서 요즘 그 강의하다 보면 시간을 맞춰야 돼서 여기 큰 시계를 다시고 20분 안에 끝내야 되는. 그 혁신지원 사업 관련해서 사실은 오늘 그 워크숍을 모이셨는데요. 그 라이즈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그 진행 상황과 그다음에 이슈 그리고 이제 저희가 패널 토론을 할 텐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그 패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라이즈 체제 글로컬 대학 대학 혁신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요. 거기에 이제 연결고리가 이제 커넥팅 닷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결국은 이제 그 가장 큰 문제가 교육의 수요자들은 굉장히 탄력적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데 교육의 공급자들이 상당히 비탄력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요자들의 속성이나 그 구성은 갈수록 다양화되고 굉장히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 교육을 공급하는 대학과 대학의 교수, 교직원들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거기에 수요에 탄력적으로 움직이느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라이즈 체제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가가 구성하는 그 라이즈 체제도 있지만 결국은 그 대학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가 가장 큰 키워드일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지금 움직이는 사례들 가지고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제일 중요한 그 오늘 패널 토론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게 유엔이 정한 17개의 지속 성장 가능 모델입니다. 여기에 모델의 가장 큰 핵심은 결국은 지역 사회나 국가나 그 글로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17가지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설정된 목표인데요. 이게 이제 아일랜드 케이스인데 아일랜드가 이제 이 17가지를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 이 유엔이 정한 그 17가지의 지속 성장 가능 모델도 있지만 결국은 국가가 이제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 모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 차원에서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 세계에서 구성하는 어떤 목표와 국가 차원의 목표와 그리고 지역이 구현하는 목표들이 세부적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하나씩 바뀌는데 큰 틀 속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매트릭스를 가지고 각각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들을 세부적으로 설정하는 모듈을 만드는 것이 결국은 현재 이 라이즈 체제 이전에 전 세계가 움직이는 하나의 이제 목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관점에서 대학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보면 기존의 그 대학들이 과연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수자로서의 기능, 연구 기능, 봉사 기능이 결국은 지역사회로 갔을 때는 취업이나 교육기회 상승 그리고 문화개발 그리고 문화정보의 활용화나 향상화에 대한 결국은 주민들이나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어떤 웰빙을 높여주는 있어서의 대학의 역할들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역할 모델이 이제 바뀌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대학이 지식공장에서 이제 앞으로 체계적 참여적 대학으로 움직이는 이 과정에서 보면 결국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대학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변화는 지금 현재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변화가 아니라 결국은 현재 어떤 전체적인 어떤 메가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바뀌고 특히 한국 대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학령 인구가 급감하고 그 새로운 어떤 인구의 그 속성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가고 대학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는 것이 이제 대학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 연구 기능에서 산학 협력 그리고 지산학 협력으로 가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대학의 역할 변화고 그것이 전체적인 어떤 정책 방향과 이제 일치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글로벌 부분에서 보면 제가 이제 이 보여드린 게 이제 스탠포드 2025라고 하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제 4가지 혁신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이 4가지의 그 혁신 모델을 보면 오픈 룹 유니버시티, 페이스드 에듀케이션, 액시스 플립, 그다음에 퍼포스 러닝이라는 이 4가지 표현을 썼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기본적으로 대학이라는 단계가 단선형이 아니라 이게 루프형이다. 그래서 계속 순환되는 모형으로 이제 대학의 역할이 바뀌어간다. 그래서 대학이 학습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교육을 통해서 학위를 만들고 학위를 만들고서 취업을 하고 지역을 정주시키는 이런 단선형 모델이 아니라 결국은 지역 정주와 취업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순환되는 구조의 루프형 모델로 이제 대학의 역할이 변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대학 과정이 1, 2, 3, 4년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아니라 이제는 학생의 그 맞춤에 따라서 학생들의 그 지식 습득에 따라서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4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길게 갈 수 있다는 하나의 이제 역할들, 그 역할들의 이제 대학의 변화들이 이제 필요하고, 그다음 하나는 이제 대학을 그 규정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짜여져 있는 교육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하나의 공급자적 시각에서 대학을 생각했다면 이제는 수요자적 학생들의 입장에서 결국은 교육 과정을 개편하고 교육 과정을 만들고 교육 과정을 설계할 수 있는 이런 축을 바꾸는 하나의 모형이 이제 대학의 이제 모형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학생들이 대학에서 배우는 목적이 뭘까? 그것이 내가 전공 선택했던 전공을 공부했던 이런 게 아니라 전공 이전에 근본적으로 내가 대학을 왜 가야 되는지, 그리고 대학이 나한테 주어지는 것이 효익이 뭔지를 생각하게끔 하는 대학. 그렇게 이제 대학을 만들어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사회와 그리고 국가 단위에서 보면 지속성장 가능의 모델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대학을 분류할 때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대, 4년제 일반대, 그다음에 전문대학, 폴리텍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사실은 교육의 수요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구분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A라는 대학은 나한테 어떤 이미지일까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본적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 어떤 4년제 일반대 그리고 전문대 이런 도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결국은 교육의 수요자들이 이 대학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상상하는 것을 현실화시키는데 그 대학의 상상 모형이 현실적으로 이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 주민과 지역사회 구성원들한테 어떻게 다가갈 것이냐가 저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스탠퍼드 대학이나 그다음에 여기 보면 그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그 커뮤니티 컬리지 대학처럼 이 임팩트 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결국은 대학이 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영향 평가 모델이 정확히 나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거제대학을 이야기했는데 거제대학이 거제시와 경남의 지역을 봤을 때 거제시와 경남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숫자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취업률과 창업률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지역 경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치고 있는지, 지역 경제의 생산성 지수에 얼마 정도 미치고 있고 취업 지수에 얼마 정도 미치고 있고 또 그것이 결국은 지역 주민들한테 어떻게 거제대학이 다가설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릴 수 있고 그것을 구체화된 목표에 대한 하나의 이제 숫자로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임팩트 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영향평가 연구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마 각 대학들이 이제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또 아마 저기 추진들이 아마 대부분 다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뭐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대학들이 이제 이런 고민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강원 지역의 대학생의 소비 지출이 지역 경제에 얼마나 미칠까 하면 구체적으로 이제 숫자로 이제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강릉 지역의 대학생의 소비 지출이 연간 1,000억 원에서 1,160억 원인데 이것이 강릉 지역의 GRDP의 총 2.1%에서 2.4%의 영향을 미치더라.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수치로 우리가 이제 환산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지역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결국은 중요하고, 이 일본의 사례처럼 결국은 똑같은 전문대학이라 할지라도 지역대학의 역할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토시에 있는 리츠메이칸 대학 같은 경우는 지역대학의 역할을 비전제 신화장 네트워크 코디네이터, 그래서 여기 보면 리츠메이칸 같은 데가 외국인 학생들이 가장 많은 대학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이제 이렇게 이제 포지션을 하는 대학이 있고, 또 반면에 게이아 가쿠엔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력, 마치 그 은행으로 보면 중소기업 은행처럼 이렇게 하나의 역할처럼 지역의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촉진자로서의 어떤 대학의 그 포지셔닝을 하는 대학이 있고, 또는 지역의 커뮤니티 복원의 매개자, 쉽게 이야기하면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티의 코어로서의 어떤 대학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대학이라 전문 대학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대학의 지역 대학의 역할의 정의 자체가 바뀌고 그것을 이제 우리는 같이 고민해야 되는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과연 이제 라이즈 책에서 지역에 있는 우리 전문대학들이 지역사회의 기여와 지역산업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핵심 지표들이 만들어지고 그 핵심 지표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영향평가를 하는 것들을 한번 구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미국의 전문대학들이 굉장히 좀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4년제보다는 전문대학 인기가 좀 높아진다는 표현을 기사가 나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학년이라고 하는 수요가 굉장히 짧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학기제보다는 이제 모듈식 교육 그리고 거기에서 그 스킬 러닝이라고 하는 형태의 어떤 핵심 역량 교육이 굉장히 그 기술적인 교육들이 짧아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오랜 기간 동안 학교에 머무는 것보다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핵심적으로 학교에 머물고 그 기간 동안에 이수된 그 역량 교육을 통해서 바로 이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의 그 크리덴셜과 디플로마와 학위라고 하는 디그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단계식으로 돼 있다면 이 축이 이제 무너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전문대학도 4년제 일반 대학과 비교했을 때 이게 수직 계열화에서 어떻게 보면 하부 구조에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별도의 어떤 구조 속에서 우리는 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그 썼던 글 중에 하나를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결국은 대학의 경계, 결국은 학생이 될 수 있는 장벽이 없는 제로 베리어의 대학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숫자로 봐도 전문 대학의 그 학령 인구의 구성 자체가 60대 이상의 성인 학습자, 그래서 재직자뿐만 아니라 은퇴자들이 급속도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외국인 유학생들이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애 설계 관점에서 재학습을 요구하는 그런 니즈가 있는 수요자들이 이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학교에 있어서 학생이라는 장벽이 기존의 학령 인구라는 장벽이 이제 무너졌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는 학교가 경계가 없는 대학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는 새로운 어떤 그 신기술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대학이 어떻게 설계하느냐. 그래서 대학의 효율성을 넓히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넓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같이 고민한다면 충분히 대학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이즈 체계와 관련된 부분을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요. 국가가 이제 아까 교육부가 이제 그 라이즈 체계를 발표를 하면서 지금 7개 시도가 이제 시범 지역으로 이제 만들어졌고 그 시범 지역에 크게 보면 4가지 모델을 우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이즈 체계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단어는 아마 프로젝트로 보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존의 사업단이라는 것을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로 이제 하다 보니까 지역 정주형 시창업 연계 지산학연, 그다음에 혁신적인 직업 평생 교육, 지역 현안여기라는 4가지 모델에 따라서 이제 이것을 분류를 했지만 이 분류 기준 자체가 어쩌면 무의미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속에서 다양하게 파생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구성을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경북 지역의 모델을 받았는데요. 교육부의 모델이 4개지만 경북에서는 7+1 프로젝트를 이렇게 설계를 했고 거기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사업의 역할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경상북도 KUCT 프로젝트다.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링크하고 하이브하고 라이프하고 RIS의 사업과의 이제 관련성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모델을 완전히 재구조하고 재설계화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분절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하이브 사업, 라이프 사업, 그다음에 링크 3.0, 그다음에 창업 관련된 지원 사업들이 라이즈 통합 예산이라는 사업으로 들어오지만 그 사업에서는 17개 시도가 구성하는 프로젝트 모형은 굉장히 다양한 모형으로 그렇게 구분이 될 거다. 그래서 크게 보면 4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이 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프로젝트 모형은 굉장히 다양한 그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이 구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큰 게 우리가 고려할 점은 뭐냐면 결국 이제 전문대학 관점에서 보면 이런 프로젝트를 고민하면 할수록 이 모형들을 다양하게 우리가 설계하면 할수록 또 그 계획이 그냥 단순히 학사구조 속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담대한 계획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설계하면 할수록 그 사업의 프로젝트가 실현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교육부의 예시 모델이 7개 모형으로 나오고 그것이 나중에 2025년부터 적용되는 그 예산의 모형들이 이미 나와 있지만 이 모형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다만 이 모형으로 이제 우리가 갔을 때 전문대학이 어떻게 역할을 할 거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저희가 그 역할 속에서 이제 그 발제를 하는 그 역할에서 보면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고민을 해보자라는 차원입니다. 저희가 전문대학 라이즈 지원단이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문대학만의 모델을 한 14개를 만들어서 제안 시도교육청에 다 이제 지사에 저희가 이제 이걸 제안하긴 했지만 이게 이제 끝이 아니고 이제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 라이즈 지원단 그 워크숍이 다음 주에 또 열리기 시작하는데 워크숍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결국은 저희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공부를 하는데 그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서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약간의 그 학습 효과, 공동 학습 효과를 좀 같이 기하는 쪽으로 이제 가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지원단이 출범을 했고 거기에 이제 14가지 모형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그 제도의 변화, 그 다음에 많은 부분에서 보면 대학 내 벽 허물기라든가 그 산업체 협력 강화라든가 그 다음에 기회 확대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게 이제 제가 그 5가지로 제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세션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토론을 할 텐데요. 저는 한 5가지 관점에서 이슈와 쟁점과 토의 사항을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정보의 비대칭 문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광역이 주도를 하는 것이 이제 라이즈의 기본 설계라고 본다면 과연 광역의 공무원들이 전문대학에 대한 이해 정도가 있을까?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관점에서 보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전문대학에 대한 편견, 소위 말하는 스테레오타입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 그 휴리스틱이라는 단어가 이제 편향성에 대한 부분인데 그 인식에 있어서 편향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대학은 이런 것만 하는 거지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을 공무원들의 머릿속에서 이렇게 담아냈을 때 이것을 극복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광역에서 해결할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또 주장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부분에서 보면 전문대학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체계적 정보 전달의 창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경남의 사례도 말씀을 주셨고 하는 거 보면 이미 시범 그 시도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의 그 협의체가 구현이 되고 많은 회의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은 전문대학의 인식이 광역에 있는 특히 기초보다는 광역에 있는 공무원들의 인식도가 상당히 떨어진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편향된 의식이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제 그 거버넌스하고 리더십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7개 시도 그 라이즈 전담부서가 지금 3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남 같은 데에는 그 평생교육진흥원이 하고 있고 부산 같은 데는 테크노파크가 하고 있고 경북 같은 데는 연구원이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연구원, 테크노파크, 평생교육진흥원에 따라서 시도별 특성에 따라서 사실은 그 라이즈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구성들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다. 물론 기재부에서 이제 가기위해서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지면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한 조율이 되겠지만 속성상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거버넌스와 리더십에 따라서 각 시도에 있는 라이즈의 프로젝트 모형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모형을 우리 전문대학에서 어떻게 그것을 강점이나 기회 요인들을 가져가 갈 것이냐,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토의해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네트워킹과 그 협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지금 저희 그 전문대학이 잘하고 있는 게 광역보다는 기초자치단체와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기초자치와 광역자치를 연결하는 연결점의 역할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이제 만들어질 개별 라이즈 센터와의 협업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네트워킹을 위한 전문대학 구성원의 소위 말한 휴먼 네트워킹 캐피탈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자문위원회나 전문위원회나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실무위원들이 구성이 되면 우리 전문대학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맵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이제 그 결국은 내적인 진화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교육의 수요자들은 탄력적이 됐는데 교육의 공급자들이 비탄력적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자체의 교육 혁신도 있지만 사실은 이 교육의 과정을 구성하는 교육의 우리 구성원들, 바로 이제 교수들과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인드가 과연 혁신을 위한 준비가 돼 있느냐. 그래서 보면 교수님들에 대한 리스킬과 업스킬과 그다음에 지식 전환 교육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교수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성역처럼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내재적인 진화를 위한 그 마인드셋을 변화시키는 혁신적인 그 변화 관리자의 구성이 필요하고 그 혁신을 위한 액션 맵이 구성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 혁신을 위한 이 키 드라이버가 이제 정의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가 바로 이제 그 모델링과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루프형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지역 연계에서 보면
교육과 취업과 정조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환류구조로 갈 텐데 이 환류구조 플랫폼 속에서 어떻게 이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 속에서 교육의 수요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교육의 내용을 어떻게 정의하고 교육 방법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지에 대한 재정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토론이 4가지가 제시한 교육부의 모듈도 있지만 이 5가지의 이 쟁점을 가지고 토의를 한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발제를 해봤습니다. 예, 2초가 지났습니다. 예, 오늘 그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한된 시간으로 3배속 아주 빠른 속도로 발표해 주신 우리 조은 부총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마 궁금한 사항들이 많으실 텐데요. 차후에 우리가 또 진행되는 세션에서 패널 토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패널 토의에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